자, 오늘 여기 출합통 몇 쪽이에요? 35쪽이요. 35쪽 중복조합이다. 그치?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는 맞췄어.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같은 거 씹는 순열 맞췄고 이제 조합비가 들어와서는 중복조합을 배울 텐데 당연히 조합 전체 보면 결국 중복조합 내용밖에 없잖아. 보통에서는. 그치? 이게 하나의 두 번째 중단합니다. 어? 중복순열 안 했어. 뭐라고요? 중복순열. 순열 안 했다고? 건지 빠졌잖아. 아 진짜 아 이따 봐. 아 했네요. 이따 봐.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 빈도도 매우 높습니다. 점점 당연히 뭐 어느 하나는 중요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우리 책은 내적 문제 해결, 외적 문제 해결돼 있는데 뭐 갖다 가 필요 없고요. 그치? 항상 그렇잖아.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배웠지. 그치? 순열이라는 것도 배웠고 조합이라는 것도 배웠고 순열 안에서도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네. 그럼 당연히 배운 거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써봐야 될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치? 네.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하기 쉽게 새롭게 해석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갖다 써야 된다. 중복잡은 역시 마찬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중복잡은 얼마야? NHR로 쓰지. 네. 무슨 뜻이니? 서로 다른 이게 좀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요. 중복 허락하여 아이들을 뽑는. 알게를 선택하는 거지. 네. 중복 순열을 선택해서 I라는 거고 얘를 선택해서 끝나는 게 중복 조합. 따라서 선택해서 끝나는 얘기는 무슨 말이니? 순서가 없어요. 뭐 없다는 거 아니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뭘 봐야 되고 있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야.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지.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조건이 중복을 해도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내가 그걸 선택할 때 뭐는 고려하지 않고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중복조합을 적용시킨다가 기본적이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꼴로 나오니?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누굴 집어넣는 거야? 알게. 어떤 거를? 구슬. 구슬인데 어떤 구슬이야?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구슬. 어? 같은 구슬. 그렇지. 똑같은 구슬 그리고 똑같은 구슬 알개를 나눠 넣는 경우죠. 네. 이게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요. 상자가 서로 다른 게 N개가 있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 어느 상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상자에 여러 번 넣어도 좋네? 그러니까 뭐야? 중복이 가능한 거네? 네. 근데 집어넣는 구슬이 어때? 같은. 똑같잖아. 똑같은 구슬이니까 어떤 구슬을 먼저 넣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구슬을 넣는 순서가 중요치 않다는 뜻이지. 네. 이거 비교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중복 순열은 뭐였냐?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그때는 뭐야? 서로 다른 R개의 구슬을 집어넣지. 네. 구슬이 서로 다르니까 어떤 구슬을 A 상자에 넣고 어떤 구슬을 B 상자에 넣을지 순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중복 순열로 나오는 거지.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거는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도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가 전제된다? 빈 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전제돼 있다는 얘기야. 그지? 중복해서 넣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는 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심지어는 한 상자에 다 집어넣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빈 상자가 기본적으로 존재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크게 맞춰서 또 그 조건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또 생각해야겠지. 근데 이때는 어때? 똑같은 구슬이기 때문에 좀 편하지. 네.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구슬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만 나눠줘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중복 순열을 미리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중복조합의 기본인데 자 언제 제일 많이 쓰이니?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이겠지. 이게 뒤에 가면 외적 문제 해결에서 나올 텐데 두 번째는 어디에서? 부정방정식으로 그지? 네. 정수의 개수 기억나니? 다양한 대응의 조건이 있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10이다 이런 게 있었잖아. 자 조건 해외 조건이 XYZ가 뭐야? 음이
아닌 정수다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어. 네. 왜? x도 0 이상, y도 0 이상, z도 0 이상의 조건을 붙을 때가 기본이야. 왜? 얘들은 빈상자일 수 있으니까. x 상자, y 상자, z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니? 10을 10개로 쪼갠 1을 하나씩 집어넣겠지. 그러면 지금 서로 똑같은 1을 10개 들고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상황이잖아. 근데 뭐야?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지. 빈 상자가 되면 얘들이 뭐가 되니? 0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0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중복적으로 쓸 수 있겠지. 얼마야? 이게 기본이고요. 만약에 이제 어떻게 돼? 범위가 이제 달라지겠지. 자연수 이러면 자연수는 1 이상인데? 하나씩 다 넣어야 돼. 그치? 1 이상인데? 20 해줘. 그러면 봐. 빈 상자 있으면 안 되는 뜻이니까 하나씩 집어넣고 풀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7개 남았지.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자 했어? 혹시 나중에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x라는 놈은 1 이상이지만 나는 어떻게 돼? 그 변수들이 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비로소 중복점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라는 변수를 x 플러스 1로 바꾸겠지. 그러면 x 는 어떻게 되니?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y도 z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자, 그렇게 되면 모두 가능하니? 만약에 x가 범위가 다 달라지 각각 이제 y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x는 x 다시 플러스 1로 바꾸고 y는 y 다시 빼기 1로 바꾸고 z는 그냥 z로 두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니들은 다 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테니까 주어진 식을 니들로 바꿔서 표현하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더하면 플러스 1 그럼 하면 9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니들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니까 아하 다음에 h로 네 번째, 자 부동의 방향 잘 보시라는 얘기야. 무슨 부동 방향? 기본적으로 어때? 몇 개 이상 쪽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중복점을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x는 2 이상, y는 1 이상, 근데 z는 4 이하 이렇게 나오면 이대로 중복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니? 얘 때문에 안 되니까 얘를 어떠다? 경우를 다 나눠서 풀어줘야겠지, 그렇지? 여기 때 1, 때 2, 때 3, 때 이렇게 나눠서 그때 이 둘만 가지고 중복점을 써야 되는 거겠지. 부동의 방향도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 다섯 번째, 만약에 홀수 짝수라는 표현 나오면 x는 홀수다, y는 짝수다 이렇게 나오면 x는 2x 다시 빼기 1이 아니고 플러스를 써야 된다 그랬지. 왜? 그래야지 여기가 0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기억하고 있네. y는 짝수니까 보통 2y 다시로 쓰겠지만 y가 0부터 들어가면 y 다시가 0부터 들어가려면 이게 0부터 나와야 되잖아. 아니잖아. 짝수는 2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홀수 짝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줘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신경 쓰자고 했습니다. 4번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방정식이 x 더하기 y 더하기 3z가 10이다 이렇게 나오면 중복점을 쓸 때는 이들을 계속하고 놓을 때 일로 같을 때 얘기지. 혼자 개수가 다른 게 있어. 또는 뭐 하나는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있으면 얘들이 들어있는 채로 중복점을 쓸 수 없지. 그러면 이제 4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요놈의 경우를 나눠서 니들만 가지고 중복점을 써야 된다. 알고 있네, 그치?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런 부정 방정식이 주어져 있거나 또는 시나리오가 있는, 즉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시나리오상 뭘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부정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뭐야? 중복점 문제로 했지. 오케이. 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유형 8번에서는 다 부정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그냥 밋밋하게 주어지지 않을겠지. 당연히 수능이니까. 수능 문제니까 밋밋하게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 다른 조건들이 막 붙어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조건들을 처리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 기본 견돼 있으면. 어디로 가볼까? 자, 앞쪽에는 다 기본 문제들이고요. 뒤에 8-11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일단은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니까 괜찮아. 부정 방정식이 보이고 의미 아닌 정수니까 일단은 중복조합을 쓸 수 있어. 됐지? 그때 어떤 조건?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대. 그럼 나 조건은 부정 방정식이니까 중복조합. 가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A, B, C, D, E 중에서 0은 딱 2개만 있어야 된대. 그럼 고민할 게 뭐 있어? 지금 몇 개 숫자야? 5개 더해서 10인데 그 중에 딱 2개는 0이라는 얘기지? 네. 그럼 나머지 3개 더해서 얼마 되는 거야? 10 되면 되겠지. 네. 근데 3개 누가 1일지 모르잖아요. 50.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골라주면 되지. 뽑으면 돼. 셋 중에서 2놈이 0이어야 되니까 너 5개 중에서 2개가 0이니까 0이 될 2놈을 골라주시면 되겠지.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D1을 0으로 잡았다. 여기 안에는 D가 0이 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겠지? 그럼 결국 뭐야? A, B, C 더한 게 12 되고요. 10 되면 되겠지, 이렇게. 네. 그리고 니들은 의미 아닌 정수니까 뭐야? 370. 그렇지. 차례놓고 틀리잖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왜 3H10하면 안 되니? 다섯. 아까 얘기했잖아. 3H10을 쓴다는 얘기는 이상자가 있을 수 있다고, 0이 나올 수 있다고. 0 딱 몇 개만 있어야 되는데, 2개만 있어야 되는데, 그 2개를 골랐잖아. 니들은 절대 못 한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A 네. 편이. 그치? 327. 니들은 1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니들은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A-, B-, C-가 얼마가 되느니 7 되니까 0을 곱게 돼. 3H, 7. 그치? 방심하면 안 되겠지. 잘 했는데, 그치? 이런 식으로 자꾸 반성을 해, 자기 반성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아는 문제라고 와 신나게 풀다가 그치? 실수한 거라고. 다음 밑에 더 볼까? 8-12번. 너는 뭐예요? 너도 수능 문제지. 얘도 수능 문제였고. 자, 뭐야? 그래. 문도이고. 중복조합이 있거든. 쓰다 말았구나. 두 번째가 부정 방정식이고, 세 번째가 순서가 정해진 아니지. 일부를 선택해서 나열하는데 나열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일부를 전체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당연히 순열이잖아.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뽑아서 나열하는데 나열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나는 나열하는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어디서 끝나면 돼?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때 뭐 쓰는 거야? 조합이 되는 거겠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 나열에서는 나는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합이야. 네. 그럼 중복조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해야겠지. 그치? 네. 대표적으로 1과 5 사이에서 A, B, C를 정해주는 순서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A, B, C는 1과 5 사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겠지. 네. 근데 뽑아서 당연히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아서 나열할 필요까지는 없지. 네. 뽑아놓고 나면 제일 작은 게 A가 되고 두 번째가 B가 되고 큰 게 C가 되는 거니까. 네. 결국 이 부등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뭐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막 선택해서 끝내시면 되겠지. 네. 근데 위랑 밑의 차이는 뭐야? 통일돼 있고 통일돼 없잖아. 등호가 있고 없고지. 네. 등호가 없다는 얘기는 니들이 서로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야? 1부터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3개를 선택하는 뜻이고, 너는 등호가 있으니까 니들끼리 서로 같을 수도 있네. 같은 수라는 얘기는 같은 숫자를 2번 뽑아서 A, B에 정해줘도 된다는 얘기잖아. 즉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뭐냐면 5개 중에서 중복 타락해서 1개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당황하니? 뭘 당황해? 절대값이 뭐지? 선생님 절대값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절대값을 하나 x라 두고 절대값 b를 y라 두고 절대값 c를 z라 두면 이걸 만족하는 x, y, z는 몇 개 있어? 3, h? 미쳤다. 안 되지? 5h3이지. 5h3개의 뭐가 존재한다? x, y, z 값이 존재하지. 근데 x 값이 예를 들어서 1 넣었고 여기 3 나오고 4 나왔어. 그럼 x가 1 나왔던 얘기는 절대값의 개니까 a는 몇 개야? 얼마 1? 2개 나오겠지. 절대값이 하나씩 정해지면 그 각각에 따라서 a, b, c는 몇 개씩 나오는 거야? 뿔만 붙여서 2개씩 나오지. 네. 각각에 대해서 2개씩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맞네?
예를 들어서 이걸 만족한 XYZ가 이게 2 나오고 이게 3 나오고 이게 4 나왔어. 그럼 절대값 A가 2니까 절대값 A가 2면은 A는 얼마 나오고? 얼마 2가 나오고 B도 얼마 나오고? 얼마 3이 나오고 Z도 얼마 나오고 C가 얼마 나오고? 얼마 4가 나오겠지. 네. 이렇게 구한 가지수가마다 각각 2배, 2배, 2배씩 나오니까 총 8배가 되지겠지. 맞니? 절대값은? 저런 자잘한 변화들에 대해서는 졸지 마. 좀 베이직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조금 까다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8-16번이다. 수능 특강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고 기출문제에서 당연히 이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또 나올 거야. 외적 문제 해결해서 외적 문제도 외적 문제 보겠다. 자 이번에도 뭐야? 부정 방정식이 있고 XYZ는 음이 아닌 정수래. 중복자 문제구나. 딱 보면 알겠지. 근데 뭐야? 이게 안 돼? 내가 몇 번 하자 그랬어? 다시 16번 한다고 했잖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중복자로 쓸 수 있겠어. 니를 순수한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방정식이 어디 있어? 부정 방식이 없는데 선생님? n이 1, 2일 때 xn 플러스 1 빼기 xn은 2 이상이다. 그리고 x3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오이씨 갑자기 뭐 수열스럽지 그치? 골치 아파 보이는데 그치? 네. 근데 봐봐 제가 한번 했지? 딱 n값을 정해주면 딱 두 개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보지 말고 어떡하자? 대입해보자 그랬지? 1 대입하면 x2 빼기 x1은 2 이상이다. 네.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x3 빼기 x2는 2 이상이다. 이렇게 보긴 해. 그리고 x3는 10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x1과 x2의 차이는 2 이상이라고. 즉 뭐야? x1보다 x2가 얼마다? 2 이상 크지. 네. 자, 이만큼 크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두 자연수야, 정수. 이만큼 크면 어때? 가운데 한 수를 건너뛰었다는 얘기지. 네. 근데 2 이상 커야 되니까 적어도 한 개의 숫자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x2가 정해지겠네. 그럼 마찬가지네. x2가 정해지면 거기서 적어도 한 숫자를 건너뛰고 그 다음 숫자를 정해줘야겠지. 그치? 네. 근데 딱 한 개 건너뛰면 좋겠지만 한 개 이상 건너뛰어야 되니까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 거네. 예를 들면 x1이 뭐라면 은양의 정수니까 x1이 여기서 1이라면 네. x2는 어떻게 돼? 3. 2는 안 되잖아. 3부터 되겠지. 네. 그치? 그럼 x3는 12하니까 뭐 요 2 이상 건너뛰어야 되는 거 얼마야? 5부터 괜찮지. 5부터 여기까지 괜찮아? 10까지 괜찮겠지. 네. 근데 꼭 1라면 3이 오라면 보장은 없잖아. 4. 4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여기는 6부터 10이지. 네. 1라면 또 모일 수 있어. 모일 수도 있지. 그럼 또 이거 2일 때는 또 3일 때는 그럼 이렇게 세면 어때 돼?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노가다로 세는 거랑 똑같지 뭐. 네.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게? 이걸 어떻게 중복적으로 풀어나는 얘기야? 사건. 응? 여사건? 여사건? 여사건이 뭔데? 이 차이 안 나는 거. 근데 그것도 봐봐. 니들이 1차이밖에 안 나는 거일 수도 있고 니들 1차이밖에 안 날 수도 있고 둘 다 1차이밖에 안 나는 것도 있겠지. 네. 그럼 직접 보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봤나? 엑셀이 네가 1차이 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어. 개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그걸 다 세면 그럼 그것도 뭐야? 거기 다 와서 직접 세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그거 해요. x2가 8보다 작다랑 작거나 같다랑 x1이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그럼 쭉 정리하면 1은 6보다 작거나 같고 2는 8보다 작거나 같고 3은 10보다 작거나 그래. 같고. 그럼 X1과 X2의 X3의 범위는 나왔어. 근데 그 속에서 각각 X1과 X2, X를 잡아줘야 되잖아.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격을 2 이상 유지하면서 잡아주는 건 또 결국 또 아까보다 좀 적긴 하겠지만 또 1, 2 다 살 수밖에 없잖아. 네. 방금 우리 푸던 문제에서 힌트를 얻는 거야. 앞에 뭐였니? 만약에 세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 뭐 할 수 있다? 중복자 없을 수 있는 거지? 네. 부등식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으면 즉 니들끼리 순서를 정해줄 수 있다네. 네. 그럼 이것도 봐봐.
x1과 x2 사이의 순서만 정해줬고 x2와 x3의 순서를 정해줬지만 전체를 하나의 펑션으로 연결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 x1은 넘으면 x1은 x2 많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지? 네.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x2는 x3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지? 네. 근데 여기다 갖다 붙일 거야. 그럼 여기 x 빼기 2니까 여기 x 빼기 2는 x2 빼기 2는 x3 빼기 얼마야? 4지. 그럼 여기 뒤에 어떻게 붙은데? 여기 쓸 수 있겠지. 네. 그러면 뭐 얘들 빼기 2 빼기 4 해도 그래도 하나의 정수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세 개의 정수가 뭐가 돼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쵸. 그럼 뭐야? 중복적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앞에 X도 정해지잖아요. 모두 돼. 범위를 잡아줘야겠지? 네. 자, x1은 의미 아닌 정수니까 x는 뭐부터 괜찮아? 아무것도 0부터 괜찮지? 자, x3는 12하니까 x 빼기 4는 어디 이하야? 6 이하지. 그러면 0과 6 사이에 있는 세 개의 정수를 순서만 정해진 채로 선택하면 되겠지. 얼마야? 3. 6이야? 0부터 6까지 돼? 6일치 아 6이냐고 0부터 6까지 6개냐고 7이지? 7, H, 3이 4이야. 아 이거 풀었던 건데. 그지? 20년 6월이지? 이게 19년 수능특강에 20학년도 수능특강에 실려 있었던 문제였어.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가에서 바로 출제를 했지, 그치?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정수들을 하나의 부등식으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뭘 써서 중복조합이나 조합을 써서 충분히 그 개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됐니? 그 다음 18번 볼까? 18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A, B, C, D의 순서 개수를 구하라 됐습니다. 자, 의미 아닌 정수니까 중복조합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부정방정식도 보여. 그런데 이제 범위가 나오고 하나 또 특이한 게 뭐야? 다 나온 게 아니고 갑자기 D 앞에는 X가 붙어 있어.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돼? 정리를 해주셔야지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어떻게 정리할래?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잘 관찰해봐.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여기서 분명히 마이너스 t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고 네. 나에서는 t는 4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하 붙으면 또 어떻게 한다? 요거는 이상일 때는 중복조 쓰겠지만 이하는 t 값에 따라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했지? 그쵸. 예수님 그럼 t가 의미 아닌 정수니까 t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풀면 되겠네. 그렇게 시도할 거 아니야. 그쵸. 만약에 t가 0이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거. 그치? 네. 근데 막 쓰면 되나? c는 d 이상이니까 c는 얼마야 돼? 0 이상이 되겠다, 그치? 네. c는 0 이상이 되겠다. 그러면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니까 얼마다? 3h? 분해. t가 5개만 하면 되네, 5개만. t가 얼마? 1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이지. 그리고 c는 d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c는 1 이상이지. 네.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c 대신에 c 다시는 7이지 이렇게. 이건 얼마다? 3h 7이지. d가 1일 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고 얘는 2 이상해야 되겠지. 따라서 c는 c 다시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시는 5. 3h로. 자 이쯤 하면 답이 바뀌었다. 왠지 끝이 나오지? 근데 3일 때. D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1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 그러네. 미안.
마이너스구나. 그럼 넘어가면 이게 얼마 돼? 9가 이거는 얼마 돼? 더하기 1 되니까 10이 되고. 그럼 이거는 9가 되고. 맞니? 네. 이것도 얼마야? 9. 뭐야? 똑같이 오네? 주시 방식이? 이거 얼마야? D가 2면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얼마 되니? 11이요. 11이 되지. 네. 9 11이니까 9는 또 얼마야? pH 9 곱하기 5 그럼 이 정도면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이 그냥 답 찾아도 상관없겠다. 이런 게 몇 개 나오니?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몇 개? 5개. 좀 0부터면은 좀 5개. 응? 됐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조금 이따 요령 있게 푸는 방법은 어때요? 또 이상하네. D가 뭐 5일 때, 6일 때? 어디까지 갈 건데? 그지? 여기 있잖아. 지금 마이너스 T가 문제인데 보니까 이런 조건을 두시지.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보였어요. 이렇게. 보여? 이항시키면 10 빼기 D는 0 이상이 나오잖아. 네. 이 모양이야. 여기 그대로 있잖아. 아. 따라서 10 빼기 D를 새로운 뭐야? 뭐 예를 들어서 E로 바꾸면 결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대신에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E가 9가 되는 걸 찾는 거지. 네. 그럼 너도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니까 얼마다? 3H 9겠지. 네. 됐지? 근데 자 이렇게 돼서 E가 정해지면 그 E마다 C를 또 찾아봐야지. E가 0으로 정해지면 C와 D가 같아지는 거지. 그럼 D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였어? 0부터 4까지 5개지. 그러면 D가 5개면 C도 5개니까 5가지 영어 생기네. E가 1이어도 마찬가지야. D가 5가지로 정해지면 C는 거기다가 1만씩 더해야 된다. 결국은 D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만큼 CD의 순상이 만들어지겠지.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더 간단하게. 맞니? 이거 선생님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안 보이면 이렇게 해야겠지만 항상 그래. 이거는 첫째라고 이거하는 틀리는 아니야. 그치? 뭐 그렇게 해서 답은 나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지만 출제자는 이렇게 조건을 준 거는 이렇게 찾아서 그치? 공통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뜻이야. 이해했니? 그래서 이렇게 풀었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도 다시 점검해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21번 좀 어렵습니다. 21번은 좀 어렵고 원래 중복조합 딱 반만 할 거야. 몇점 문제 해결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8-21번 역시 봐. 의미 아닌 정수니까 문제 좀 식상하지 않지? 중복조합 관련 문제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고 마침 부정 방식도 나오니까 중복조합 맞아. 근데 나 조건이 또 추가로 붙어 있어. 가만 만족하는 건 얼마니? 3H 6이지. 네. 근데 그런 ABC 순상 중에서 요 세 놈의 점이 한 직선에 있는 놈도 있고 아니게 되는 ABC도 있겠지. 네. 있지 않도록 찾아야 되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된다. 네.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자, 그러면 직접 있지 않은 걸 찾는 게 편하겠어? 한 직선에 있는 걸 찾는 게 편하겠어? 한 직선 이게 상적으로 한 직선에 있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더 힘든 경우잖아. 네. 이걸 쓰는 게 더 가지수가 더 편하겠지. 네. 한 직선에 있지 않은 거는 이게 실수, 얼마나 많냐?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삭도를 써야겠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니? 가를 만족하는 거는 3H6이야. 여기서 뺄 거야. 뭐를? 세 점이 한 직선에 있게 되는 경우. 끝나는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자, 배웠지?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야?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어요. 뭘 가지고 푸는 거야? 머리 아픈데 질문해서 미안해. 머리 안 아픈 사람?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가 풀었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요 두 개 가지고 한 기울기랑 요 두 개 가지고 기울기랑 어때야 돼? 같다는 거지. 그치?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이용될 수 있어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같다는 뜻이지. 그럼 기울기. 요거 내 기울기 볼까? 얼마분의? 1 빼기 2 빼기 1분의 그지? 2 빼기 1분의 B 빼기 A.
그다음 얘랑 얘랑 분리할까? 얘랑 얘랑 분리할까? 뭔 상관없지 뭐. 또 갈까? 3 빼기 2분의 C 빼기 B. 어차피 1이 날아가는 거지? 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2B는 A 더하기 C를 만족하면은 한직선에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만든 수능상 중에서 A와 C를 더한 게 가운데 있는 B의 2배랑 같아지는 거 생기면 한직선이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모듈 다 빼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몇 개인지 세면 되겠네 이거. 네. 자 이게 몇 개가 돼? 저를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렇지.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가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지. 네. A 더하기 C를 뭘로 바꿔? A는 2B B는 마이너스 2. A 더하기 C를 2B로 바꾸면 저 식은 3B는 6이 되겠지. 따라서 B가 얼마 되니? B가 2가 되면 되겠지. B가 2가 되면 그때는 세 점이 한직선에 있겠구나. 그럼 쌤 AC는요? AC는 더해서 B의 2배만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B가 2가 되니까 2B는 얼마 되니? 4가 되지. 그럼 A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면? 4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굳이 누가 얼마 정도 정해질 필요는 없겠지. 그럼 여기서 뭐 해도 그냥 경우로 써야지. 네. 더했어. 뭐 근데 그러니? 아마 안 했니? 됐어? 네. 그럼 AC는 지금 의미하는 줬으니까 뭐? 0, 4. 4, 1, 3. 3, 2, 2. 2, 3, 1, 4, 0. 몇 개 나오네? 5. B가 2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AC가 되는 경우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지. 몇 개로 빼면 돼? 5개로 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3의 축이 얼마고? 8C2. 맞지? 8C는 28. 빼기 오니까 23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거 굳이 저렇게 해야 그냥 EH4 쓰면 안 돼요. 아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몇 개 안 되는 거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23번 한번 볼까? 2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A, B, C가 2의 행성을 만족시키는 1보다 큰 자연수 A, B, C의 순상의 개수를 구하라. 오, 선생님 여기서 부정 방식이 안 보이는데? 바꿔요. 자, A랑 B랑 C랑 이란 자연수를 3개 곱했을 때 2의 행성이 만들어지는 얘기 일단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예. A, B, 2의 배수로 하면 안 되지. 2의 그룹제곱 형태인 거지. 2의 배수면 6도 2의 배수인데 6이면은 여기 2 말고도 다른 소리수 뭐도 있어야 돼? 3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A, B, C는 모조리 다 소유수가 뭐만 있어야 돼? 2만 있어야 된다고요. 네. 즉 A도 2의 X승, B도 2의 Y승, C도 2의 Z승이라고. 그럼 세 개를 곱했지. 네. 곱하면 지수끼리 뭐한다? X에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더해지잖아. 그게 2의 X이 된다며. 네. 아,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가 된다는 N이 된다는 부정 방정식이 이렇게 튀어나오구나. 그치? 그룹제곱의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그 지수들을 나중에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지수의 덧셈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정 방식이 만들어진다. 자, 이것도 많이 출제되었던 형태예요. 지금 우리가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지만 교육청까지 포함시키면 몇 문제가 더 있어요. 네. 자, 그걸 만족시키는 1보다 큰 자연수니까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자, 1보다 커. 잘 봐. X, Y, Z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니지? 네. A, B, C가 1보다 큰 거야. 그렇죠.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X는 뭐라는 얘기야? 0보다 0보다 크다는 얘기지. 2의 0승 1이니까. Y도 얼마야? 0보다 큰 거. Z도 얼마야? 0보다 크지? 네. 그럼 결국 뭐야? 1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는 X 네. 이런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라는 얘기네. 자, 그런 게 몇 개 있어. 당연히 어떡하니? 니들이 넣으면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N 빼기 3이 되겠지. 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니들의 개수는 3 HN 빼기 3. 3 H N-3이 되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개수가 정해지면 당연히 거기다가 1씩 더하면 니들이 될 거고 니들이 정해지면 A, B, C가 정해지겠지. 결국 A, B, C의 개수는 니들의 개수는 어때? 똑같은 거네? 그럼 이게 얼마나 얘기야? 28이라는 얘기네.
그럼 자, 중복자 계산 어떻게 하더라? 얘랑 내서 빼기 1이지. n-1 c n-3이지. 네. 28이고. 자, 조합의 성질에 따르면 여기 n-3이면 골치 아프잖아. NCR은 NC n-4라고 했지? 네. NCR은 여기서 이걸 뺀 걸로 바꿔도 상관없지. 따라서 n-1c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니? 2. 28이다. 얼마다? 8c2가 28이니까 n은 얼마다? 9다. 됐지? 그래서 자 그룹조급에서 우리가 지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만드는 것들 그거는 문제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비슷한 문제가 옆에 8-26번에 역시 있어. 그치? 2의 A승, 4의 B승이니까. 그럼 2의 A 플러스 2B승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또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8-27번을 한번 볼게요. 오이씨 뭐야 이렇게. 자, 빈칸 채우기 문제지. 그지? 빈칸 채우기 문제가 거의 한 문제씩은 늘상 출제가 되는데 초창기에는 예전에는 저 빈칸 채우기가 수 어디서 나왔냐면 수열 배웠지 얼마 전에. 네. 괜찮아? 정신 못 차고 있는 것 같은데? 기납작전. 그치? 수요일 기납수 정의,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여기서 빈칸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은 너무 거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또 안 나왔어.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오니? 집합이래? 이거. 경우의 수하고 확률에서 나올 때도 많았고, 그 다음에 수원수태에서 또 다른 단원에서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보니까 다시 수학적 기납법에서 또 슬금슬금 또 문제가 나오더라고. 이건 돌고 도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어떡하는 얘기야? 가리지 말고 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 어떡한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두시면 되지. 특히 경우에서 확률주에서 나오면 식을 가지고 풀어가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치? 수학적 기납법이나 다른 거라면 막 식을 막 배정시키 가면서 식을 계산해서 결론 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빈칸 전만 봐도 문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앞에 식을 보면 뒤에 식이 예상되고 뒤에 식을 보면 앞에 결과가 미리 유추할 수 있잖아. 근데 경우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어떡할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이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풀고 있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치?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가면서 빈칸을 채워 나가셔야 돼. 그치? 그럼 나 먼저 뭐 확인하는 문제 봐. 자연수에 대해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n이 되는 이런 부정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찾는 문제야. 근데 우리가 알던 부정방정식인데 앞에 있는 개수가 2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으니까 쉽지 않겠구나. 네. 자, 가보자. 의미 아닌 정수 a, b, c를 알았으니까 a, b, c, d가 너를 만족하려면 자, 2n이라는 건 무슨 수야? 짝수잖아. 얘는 짝수잖아. 그치? 이건 짝수야. 2a, 2b도 뭐야? 짝수지. 그럼 짝수니까 c 더하기 d는 뭐가 돼야 되니? 그러니까 c 더하기 d도 짝수인 2k여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c 더하기 d가 2k인 경우는 둘이 대해서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2k를 생각해보면 짝수라고 하고 둘이 대해서 짝수가 되는 건 당연히 뭐야? 홀일 수도 있고 짝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쪼개고 있는 거야. CD가 둘 다 뭐야? 짝수일 때와 CD가 둘 다 뭐일 때? 홀수일 때지. 많이 본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상 없지? 응. 그렇게 경우를 나눠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C와 D가 둘 다 짝수일 때 보자. C는 2K1, D는 2K2일 때. 어디냐? 뭐니? 어디 이거? 올라오면 내려와. 이거 나중에 올려야 되잖아. 엄마야. 아이 참. 자, C와 D가 둘 다 짝수인 경우는 얘 대신에 뭐야? CD 대신에 얘들 방을 넣는 거지. 그러면 개수들이 모두 뭐가 되니? 짝수 되겠지. 그러자 여기 대신에 뭐 들어간다? 2K1 들어가겠고 여기 대신에 2K2 들어가겠지. 그럼 2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K1 더하기 K2지. 네. 이 나눠서 얼마 되니? n 되겠지. 네. 그걸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A, B, K1, K2의 개수는 4H 4H N이 되겠지. 네. K1, K2도 정해지면 당연히 C도 정해지니까 니들의 개수도 뭐야? 4H N을 할 수 있겠네. 자, 가위는 뭐 들어간다? 4H N. 맞니? 네. 자, 그 다음. 아,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수동이 말이 되니? 아, 진짜. 그치? 아. 두 번째 당연히 그건 뭐야? 둘 다 홀수일 때 들어가겠다,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홀수일 때 안 내릴게? 안 내리겠다, 정말. 됐지? 자, 홀수일 때 똑같이 집어넣으면 된다.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대신에 2K3 더하기 1 B 대신에 2K4 더하기 1 집어넣으면 네. 1 넘어가면 얼마 되니? 2n-2가 되겠지. 네. 그러면 좌변은 2A 더하기 2B 더하기 2K3 더하기 2K4 되고 우변은 2n-2가 되겠네. 1을 자, 이를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K3 더하기 K4가 1로 나눴으니까 n-3이 되겠죠. 그럼 이걸 만족한 니들의 수상 개수는 얼마다? 4H n-3이 되겠다. 이게 어디 들어가니? 자, 1, 2에 의하여 바로 앉아요. 좀 좋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순상의 개수는 결국 뭐야? 가와 하나를 더하면 되겠지. 네. 자, 가와 하나를 더해서 AN을 찾으면 AN은 니 더하기 니가 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뭐 구하는 게 목적이니? AN의 1항부터 8항까지 하고 구하는 거지. 네. 근데 갑자기 이거 뛰어나왔어. 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갑자기 나만 집어넣으래. 그럼 나를 집어넣어봐. 나 얼마야? 4 H 옛날에 쓰잖아. 니들의 시그마의 값이 너로 계산된대. 지금 답천지 지장 없는데? 네. 요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걸 계산했겠지. 쓸데없이 한 게 아니라, 그치? 그렇죠. 니보고 지금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AN이 지금 누구야? 가 더하기 하니까 4HN 더하기 4HN-를 계산하라 그러면 여기서 8개밖에 안 되니까 집어넣으면 16개밖에 안 돼. 16개 정도를 그냥 계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치? 그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계산한 거야. 이쪽을 먼저 계산해보는 거네, 그죠? 나만 나가지고. 네. 그럼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몰라요. 모르지. 근데 해봐야지 니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시로 시그마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니? 4H 4HMI를 C로 바꾸자. 0. 4HMI는 시그마 N1부터 M까지 너 더하기 너 빼기 1이니까 얼마니? N. M 플러스 2지. 네. 그지? C N-1이지. 네. 이놈은 아까 방금 말했잖아. NCR은 NC M-라고 같으니까 M 플러스 2C 너 빼기 너 얼마? 3이지. 여러분 그럼 그거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써봐. 1 집어넣으면 얼마니? 33. 2 집어넣으면 43. 3 집어넣으면 53. 맞니?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어? M 집어넣으면 M 플러스 2C 3이지. 많이 본 거 아니니? 네. 어디서? 거기 파스칼. 그치, 이항 정리해서 봤지. 조합의 성질 중에 n-1c r-1이랑 n-1c r이랑 더하면 얼마 된다? 네. 같은 줄에, 네. 그치? 이웃하고 있는 두 놈의 합은 그 밑에 줄의 하나의 값하고 같다는 거였잖아. 기억나요? 예, 같은 줄이 생기면 아니잖아요. 근데 3c 3이랑 뭐랑 같아? 4c4는 어차피 1로 똑같지? 그럼 이 둘의 같은 줄에 이웃하고 있는 둘이니까 그 밑에 줄에 큰 쪽에 맞춰주면 되지 이렇게. 네. 53하고 54 합치면 60. 같은 줄에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줄에 큰 쪽에 맞춰주면 되겠지.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얘 뭐 나오겠어? M 플러스 2C 하나 더 큰 게 왼쪽이지. 네. 4가 나오겠지. 그러면 같은 줄에 이웃하고 있는 두 개니까 그 밑에 줄에 큰 쪽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이게 나오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한다? 방금처럼 해주시면 되겠지. 네. 그러면 시그마 n1부터 m까지 이번에는 뭐야? 예, 4hn 시그마 n1부터 m까지 얼마? 둘이 더해서 빼기 1이니까 3. n 더하기 3c n이지. 이놈은 여기 m이 그래서 못 치잖아. 그럼 n 플러스 3c 너 빼기 너지. 3 쓸 수 있겠다. 네. 자, 풀었으면 집어넣으면 4c 3 이 집어넣으면 5c 3 60 3 n 플러스 3c 3이지. 네. 이렇게 하면 선생님 계산 안 되는데 음. 어떡하지? 이씨 미치는 쉬운 거 해주고 나한테 노력을 시킨다 그지? 어떡하지? 계산해서 바꿔놔야지 어쨌든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억 안 나? 했는데 양념 할때 이것도 했고 2의 연승 같은 여기가 똑같은데 여기가 하나 차이 나는 게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다르잖아. 근데 아까는 3C3이나 4C4나 똑같으니까 어차피 바꿔준 거야. 네. 근데 이거는 4C3을 53로 52로 바꾸면 돼? 다르잖아. 네. 어떻게 되지? 아 4C4를 더하고 오, 그지? 네. 4C4를 더하면 되겠지. 4C4를 없으니까 시작하려면 4C4이지. 더해주면 얼마 이거? 같은 줄을 타니까 50 사지. 합쳐주면 60 사지.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되네? n 플러스 4c 4가 되겠지. 근데 빼기 1. 없던 1을 썼으니까 답은 n 플러스 4c 4 빼기 1이 나오겠지. 네. 그럼 이제 이런 계산이 가능하겠다. n이 1부터 8까지 4hn의 합은 시그마니까 따로따로 내자면 이렇게 그지? 따로 걸면 얼마 되니? 얘지? m자리가 지금 뭐야? 판 들어갔지? 12c4 땡 1이 되겠지. 그 다음 이놈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이거라고. 네. 이놈 계산하면 저거라고. 그럼 m자리 지금 8 들어갔으니까 11c 4 이렇게 되겠지. 또 계산하고 계산하고 1 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 해들어갈 것도 보겠지. 그치? 20번 문제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치? 그래도 이제 빈칸이니까 우리 충분히 따라갈 여지는 있는 거지. 가나 찾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네. 다 마지막 계산하는 거에서 이제 힘들었을 텐데 요구의 의미를 선생님 나 나왔으니까 나 그냥 집으면 되네요? 알았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계산 못해. 쓸데없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선생님은 다 이해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결과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지 요놈의 결과도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꼼꼼하게 다 확인하시면서 따라가야 돼. 빈칸만 쳐다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좀 쉽게 한번 끝내고 28번은 2022년 예시문항이지. 너네 수능 때 이런 식으로 내겠다고 예시문항 나온 거야. 풀 수 있겠나? 네. 29번이면은 원래 추측하는 건데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뭐야? 누가 봐도 전형적인 중복조합의 문제야. 네. 부정 방식도 있어. 근데 이제 나한테 거는 붙어 있는 거지. 그치? 이제 좀 보이지? 네. 부정 방식 주고 그거만 내면 너무 시시하니까 항상 조건 하나 더 붙잖아. 그지? 네. 그럼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직접 고민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에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 거를 빼도 괜찮겠고. 자, A는 2가 아니어야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아니어야 돼. 자, 2가 아닌 걸 찾는 게 편하니 2인 걸 찾는 게 편하니 이인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아닌 걸 찾는 게 편하니 10인 걸 찾는 게 편하니 그럼 당연히 뭘로 들어가겠다? 여사건으로 들어가겠다. 자, 근데 여사건 얘기했지? 조심하라고요. 너 여사건은 A는 2고가 아니고 이거는 부정하면 뭐가 된다? 이거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빼겠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4H12에서 여사건을 빼겠다는 얘기지. 자, 그럼 또 넣으면 당연히 알잖아. 또 넣으면 뭐한다 우리? 더한다. 네. 더하는데 반드시 뭐한다?
중복되는 거는 빼자. 이거 조심하라 그랬지? 이거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A가 2가 되는 경우는 A가 2가 돼버리면 B 더하기 C 더하기 C가 얼마야? 10 B가 10이 되는 거지. 얼마나? 3H? 1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돼버리면 D는 단순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고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니를 만족한 경우의 수는 몇 개야? 3H? 10. 요것도 3H10이고 요것도 3H10이네. A가 2인 걸 빼줘.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된다? 넣이면서 넣인 걸 빼줘야지. 네. 이 중에서 A가 2가 되는 경우는 B 더하기 C가 얼마 되는 거야? 8 넣이면서 넣인 거는 B 더하기 C가 8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네. 아 맞아요. 얼마야? B 더하기 C가 8 되는 거. 2H 8 2H? 이거를 어디에서? 4H? 12에서 빼주면 되겠지. 자, 이거는 풀겠나? 네. 오케이. 그래서 자, 비슷하게 조금씩 달라지고 나와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중복조합인데 방금처럼 부정 방식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살펴볼 거야. 네.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볼 수도 있겠지 뭐. 둘 다 중요해. 자, 여기까지 복습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요. 좀 쉬었다가 우리 수원 들어가겠습니다.